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수익 맛집 주식 사이클의 1타 쌍피입니다. 우선 영상 시작 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 저의 부진함으로 많은 실망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최근에 제가 만회하고자 그동안 아껴왔던 상한가 매매 기법과 차트에 이 상한가 매매법을 할 수 있는 세팅까지 모두 공개해드리면서 이 매매법으로 수익을 많이 내고 계신다라는 댓글로 호응을 해주시는 글들 보고 저 또한 감개무량했습니다. 다시 한번 믿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다고 기존 추천 종목을 버린다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체크하면서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공유를 해드릴 테니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듯 6월 26일에는 SK 이터닉스 이렇게 상한가 간 이후 매수가 영역에서 마감을 해서 제가 추천해드렸었고,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44%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6월 17일 상한가 갔던 가온전선, 그 이후에 6월 26일 날 제가 추천해드렸었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손절선을 이탈했다가 올라오는 종목들은 더 큰 상승을 하기 위한 세력의 의도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었죠.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상한가에 안착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 상한가 매매법으로 많은 수익들을 거두고 계시는데, 오늘도 역시나 여러분들께 이 상한가 간 종목을 가지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종목은 잡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드리면서 내일 아침 시초가부터 잡으면 바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딱 두 종목 제가 발굴해 왔습니다. 오늘 영상도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현재 보시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씩만 꼭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상한가 매매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나, 그리고 이 상한가 매매로 실제로 매매해보니 어떻다 라는 이런 리뷰 댓글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한 번씩만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가온전선을 보시면요, 이렇게 6월 17일 날 상한가를 안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쭉 당기고 나서 하방으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이 매수가 영역 존을 이렇게 터치를 해서 제가 이렇게 상한가 선까지 여러분들 기본 수익을 거두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번 정도의 터치가 있었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또 이 매수가 영역을 터치해서 다시 한번 또 수익이 나왔어요. 그쵸? 이때도 제가 한 번 정도는 언급을 드리긴 했지만, 뭐 그때는 잡으신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제가 별말 없이 그냥 묻어버렸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 가온전선의 주가 흐름을 지속적으로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날 6월 25일이었거든요. 6월 24일부터 지금 보시면은 이 손절 라인을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에. 그쵸? 그런데 이날 6월 25일부터 해서 26일 날 코스닥 지수가 하방의 압력이 상당히 강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손절선을 이탈하게 된 그런 상황들을 보실 수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시장이 그렇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얘는 이 손절 라인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고, 이걸 역이용하면은 세력들이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가격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렇게 상한가선을 다시 한번 터치하는 모습이 나왔고, 이 매수가 영역을 계속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거고, 이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앞에 있는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쭉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제가 왜 해드리냐면, 오늘 추천 종목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손절선을 이탈했다가 다시 올라타는 모습의 종목을 하나 추천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종목을 추천드리기 전에 이런 식으로 손절 라인을 이탈했지만 결국엔 이런 애들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버틴 애들은 더 큰 상승으로 이어지려고 하는 이런 세력의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자 하는 관점이었기 때문에 무조건 자랑이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이렇게 종목 리뷰를 해드리거나 혹은 중간중간에 관점 설명을 해드릴 때도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현재 관점의 종목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추천 종목 이것만 여러분들 보시고 가시면은 제 영상만큼은
정말 후회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저께 추천드렸던 종목은 여러분들한테 삼익제약과 현대무백스를 추천드린 바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왜 추천드렸는지 한번 말씀드리면서 지금 현재 어떤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삼익제약 같은 경우 결국엔 어저께 제가 추천드렸지만 오늘 그렇다 할 상승이 나오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방으로 밀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는 6월 15일 날 이렇게 상한가를 안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며칠 지나고 와서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안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의 상한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상한가 갔을 때도 이렇게 매수촌만 나오면은 계속 기본적인 반등폭을 주면서 결국엔 두 번째 상한가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두 번째 상한가 갔을 때도 여기서 한 번 정도 또 매수촌 터치해서 수익을 안겨주고, 그리고 또 내려와서 또 한 번 수익을 안겨줬어요. 자, 이렇게 상한가가 종목들은요, 시장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이렇게 상한가를 보냈다는 건 세력이 기필코 작심하고 상한가를 보낸 거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렇게 본인들이 털어내려고 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의 상한가가 가는 애들은 첫 번째 상한가 간 그 구간, 마침 이 구간과 두 번째 상한가 간 이 손절 라인이랑 맞물리는 자리잖아요.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매수 관점을 노리시면은 한 번 정도의 기본적인 상승만 나와도 최소한도 15%에서 20% 가까이는 그냥 기본적으로 수익을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여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는데, 자, 오늘의 흐름을 좀 보잖아요. 이 손절선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어저께는 버텨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구간을 계속 이탈했다가 올라탔다가 이탈했다가 올라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흐름 아닌가요? 아까 가온전선에서 이런 모습을 보셨죠? 자, 그러면은 물론 당연히 얘가 무조건 올라간다라는 그런 보장은 없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앞에서 사례에서 보셨듯이 이렇게 손절선을 이탈했다가 올라탔다가 하는 이런 애들은 결국엔 더 큰 상승으로 가기 위한 세력의 의도도 담겨져 있다는 걸 우리가 차트에서 사례를 봤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설상 하락을 해서 손절을 할 때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무조건 한 번 정도는 잡고 내가 대응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자리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손절 라인 어디로 잡아야 되겠어요? 지금 현재 손절 라인은 계속 와리가리 하기 때문에 손절했다가 올라탔다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첫 번째 간 상한가의 이 손절 라인, 그 구간이 얼마예요? 지금 보시듯이 5,940원입니다. 5,94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6,460원, 이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한 다음에 올라가면 수익 챙기시고 5,940원 이탈하면은 과감하게 손절에 때리시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충분히 이해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냥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댓글에다가 질문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모든 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내용이다 싶으면은 제가 이렇게 공개 영상에서 답변을 해드리면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 매매법으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움을 드릴 거니까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삼익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추천드렸지만 아직까지는 홀딩 관점 가지면서 한 번 정도의 매매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현대무백스인데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간지가 너무 오래돼서 이 분봉상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일봉상으로 제가 좀 관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알려드린 이 상한가 매매 수식은요, 일봉상에서도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혹시라도 저희 영상을 오늘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저 차트 세팅 어떻게 하는 거지? 그렇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 주식사이클 채널에서 쭉 리스트를 좀 내리면요, 어떤 게 보이냐면 바로 여기 10일 전에 올렸던 이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자, 진짜 돈 벌고 싶으면 상한가 종목 이 선 3개만 세팅하세요. 자, 이렇게 이 영상에다가 제가 제 차트처럼 상한가 매매법을 할 수 있는 차트 세팅법을 제가 모조리 다 공개해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한 번씩 세팅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로 상한가 갔을 때가 4월 8일이었어요. 이미 꽤 지난 시간이었죠. 근데 얘를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관점이 왜 생기냐면요, 이날 상한가 간 이후에 보시면은 지금 일봉상에서만 보셔도 이 매수 영역 존에 터치했다가 기본적인 수익 나오고, 그쵸? 이때는 살짝 안 내려오고 나서 다시 또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됐냐면 상한가 간 이 위에서 계속 이렇게 반등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 구간이 어디냐면 이 상한가 간 이 상한가선 이 구간에서 계속 반등이 나왔어요. 이 반등이 나온 거 뭐다? 세력이 털어먹는 구간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주가가 시장의 영향으로 쭉 이렇게 밀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거는 이 손절선, 이 구간을 어떻게든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장의 영향으로 밀렸다가 이 구간을 어저께 다시 한번 올라탔다가 오늘 이 구간을 최대한 지지해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최소한도 이 상한가 선까지는 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렸고, 아직까지는 이 관점이 유효합니다. 지금 보시면 다시 분봉상을 볼게요. 그 손절 라인이 바로 이 파란색 선이에요. 이 파란색 선을 어떻게 해서든 지지해 주려다가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탈을 했다가 다시 한번 바로 이 구간을 돌파해서 계속 지켜주는 모습이 나왔죠. 근데 이 패턴이 뭐라고 했어요? 역헤드앤 숄더의 흐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손절가는 한 25,000원 정도로 제가 잡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 25,000원을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매수 관점 유효하고 매수하셨던 분들이라면 홀딩 관점 유효합니다. 물론 당연히 손절선을 이탈했을 경우에는 아마 한 방에 이탈하진 않을 거예요. 시장이 막 안 좋게 내려가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25,000원 살짝 이탈했어. 그렇다고 해서 그냥 칼 손절하지 마시고 적절하게 유도리 있게 25,000원은 이제 더 이상 지지하지 못하고 그냥 하방으로 내려갈 것 같아. 그런 느낌이 든다면은 천천히 비중 축소하시면서 추이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대무역스는 이런 구간에서는 한 번 정도 연결 동작으로 이렇게 큰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크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한가 수식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당장 상한가 간 다음날 매수 영역 쪽에서도 매수할 수 있지만 이렇게 롱런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 선을 가지고 응용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관점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아시지 말고 응용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하나씩 다 알고 가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이 수식 하나만으로도 단타부터 해서 수익 매매까지 전부 다 병행해서 정확한 타점을 잡아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추천드렸던 한노화성에 대해서 관점 설명을 해드리면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상한가 갔을 때가 언제였어요? 이때 보시면은 2023년 11월 30일 날 갔단 말이에요. 그쵸? 그리고 와서 그때 상한가 간 기준선으로 해서 이렇게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상한가 선과 그리고 매수가 영역 존 그리고 손절가 선이 이렇게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일봉상에서 보시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 이 세력이 진입했던 이 구간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상한가 첫 번째로 간 이후에 계속 이 고점 놀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와서 첫 번째로 이 구간에서 내려왔을 때 한 번 정도 강하게 이탈했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와서 이때도 보시면 그 이후에 내려오니까 매수 영역 쪽에서 기본적인 반등 나오고 더 큰 상승 나오고 그쵸? 또 매수 영역 좀 나오고 나서 또 상승 나오고 매수 영역 좀 나오고 또 상승 나오고 계속 이런 상황이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 2023년도에 이렇게 상한가가 한번 나온 거예요. 그쵸? 그리고 와서 지금 3년 이상이 지났어요. 그 이후에 상한가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만 가지고 여러분들은 계속 대응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차트로 보면은 이 선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어디 와 있어요? 최근에도 이 매수 영역촌까지 내려왔다가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강한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와서 이 구간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얘는 이제 여기서 또 찐바닥이 돼서 쭉 올라갈 수가 있는 그런 관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왜 해드리냐면요. 결국엔 역대적으로 우리가 이 일봉상의 3년간의 추이를 봤을 때 이런 구간들이 결국엔 바닥권 영역이 됐고 이런 구간에서는 결국엔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재차 큰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제가 한농화성을 말씀드린 거고 기존에는 제가 한농화성에 대해서 관점 설명해드린 건 월봉 차트에서 적산병 딱딱딱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그 관점에서 고점의 맥점을 잡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렸지만 이 관점들이 결코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어떤 걸 중심으로 해서 내가 전략을 잡느냐에 따라서 나의 매수 타점은 달라질 수는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의 방향성은 이런 구간에서는 상방으로 열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농화성 혹시라도 현재 손실이 크신 분들이 있거나 한농화성을 혹시라도 보유 중에 계시는 분들은 이 상한가에 대한 손절선 있잖아요. 그 선이 지금 보시면은 11,990원입니다. 자, 이 11,990원만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한농화성은 결국엔 스윙 관점으로 찐 바닥권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한번 큰 상승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제가 6월 29일 날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렸던 개항전기 있었죠? 얘도 마찬가지로 6월 24일 날 상한가를 간 이후에 한 번 정도 고점에서 쭉 올라갔다가 매수가 영역존까지 이렇게 내려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바로 기본적인 수익을 주는
그런 반등의 흐름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 반등의 흐름만 보셔도 몇 프로의 수익이냐? 얼마 안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15.9%예요. 15.9%. 기본적인 반등만 우리가 수익 관점을 세워도 이 정도로 큰 수익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루가 지나서가 아니라 한 몇 분 만에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엄한 종목들 그냥 당일의 대장주는 뭘까? 그런 거 찾아가지고 내가 어디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상한가 간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는 방법만 여러분들이 숙지하셔가지고 단타를 치시면 보다 더 확률이 더 올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6월 29일 날 이렇게 이 매수가 영역존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고 다음날 약간 갭 떴지만 다시 한번 이 매수가 영역존으로 이렇게 다시 진입을 한 거예요. 하지만 지금 손절 라인은 이탈하진 않았죠. 그래서 오늘 역시나 얘가 또 다시 한번 옆으로 흘러가는 모습이 나는데 결국엔 이 손절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는 여러분들은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 상한가선까지 기본적인 수익을 목표로 해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계양전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상한가선과 손절선 세팅이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가격까지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자, 상한가선은 6,250원, 손절선은 4,830원, 1차 밴드는 5,540원, 2차 밴드는 5,263원입니다. 자, 잠시 메모장에다가 여러분들 가격대 적어 놓으신 다음에 그대로 여러분들이 매수가 영역존, 손절선, 상한가선 이 가격대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제가 계양전기 추천드린 날 SK네트워크스도 같이 추천해 드렸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상한가 한번 가고 나서 옆으로 갔다가 또 상한가 가고 옆으로 갔다가 또 상한가 갔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는 제가 최고점에 이 상한가 갔을 때는 어느 정도 반등의 탄력이 약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럴 경우에는 첫 번째 상한가나 아니면 두 번째 상한가 매물대가 많은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의 전략을 세우시면은 오히려 더 수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상한가 갔을 때는 보시듯이 매수가 영역존이 여기에요. 그쵸? 이 구간이었고 그리고 손절 라인은 여기였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계속 연일 상한가를 간 종목들은 마지막 상한가의 이 매수 밴드존보다 그 전 상한가 간 종목의 매수 밴드존까지 내려오길 기다려야 되는 게 일단 리스크상 최대한 보수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 혹시라도 내려왔을 경우에는 그런 구간에서는 반등의 탄력이 상당히 강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엔 지금 보시면은 이 구간까지 내려온 다음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이 구간이 여러분들 작은 구간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봐도 14% 정도의 반등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이런 애들은 기본적인 목표 수익을 잡으려면요. 여기 매수 밴드존 있죠? 최소한도 이런 구간까지는 한 번 정도 더 터치하러 올라오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안 치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잡아보시라고 추천드렸고 현재 아마 그 구간에 맞춰서 매수를 진행하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목표 가격은 오진 않았지만 결국에 계속 수익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확한 타점을 잡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홀딩 관점을 가져도 계속 빨간불이 켜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 상한가 매매법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상한가 매매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아쉬운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매수가 영역존에 내려왔을 때 보통은 이제 장중에 터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와서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장중에 제가 이 종목 매수가 진입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보다 더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의 마음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든 좀 수익을 안겨드리고 싶다는 마음 오로지 그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마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거두절미하게 제가 또 이렇게 7월 2일 내일 목요일 아침 반드시 잡아야 하는 종목 제가 딱 두 종목 또 발굴해 왔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걸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잠시만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얘기 이어나가 볼게요. 최근에 제가 여러분들께 상한가 매매에 대한 수식도 공유해드리고 같이 매매 관점을 세우면서 좋은 흐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컨텐츠를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던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보시듯 이렇게 매수가 영역에 들어오는 구간을 보시면 대부분 장중에 가격이 내려왔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반등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간은 장이 끝난 뒤에 공개 영상을 업로드 해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때는 이미 좋은 자리가 지나간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실 장중에 매수가 영역을 터치했을 때 바로 확인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대응도 훨씬 빠르고 반등 흐름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강의 드렸던 이 상한가 수식 응용편도 생각해보면 보시듯 이렇게 2연상, 3연상 간 종목 중에서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첫 번째 상한가 자리로 다시 내려오는 종목들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반등폭이 30에서 40% 정도의 반등 구간이 나오는 게 기본이라서 이 상한가 수식 하나만으로 정말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장중에 실시간으로 봐야 더 의미가 있는 건데, 제가 장 끝난 이후에 상황만 보고 설명을 드리다 보니 그 부분을 바로 알려드리지 못하는 게 늘 아쉬웠습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조심스럽게 큰 결정을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만든 상한가 매매법을 기준으로 해서 장중에 매수가 영역에 들어오는 종목이 생기면 제가 공유를 드리고, 어떤 종목이 매수가 영역으로 진입했는지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은 상한가를 갔더라도 잡아야 하는 종목이 있고, 또 어떤 종목은 잡으면 안 되는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설명드릴 수 있는 상한가 소통방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차피 이 수식을 기반으로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매매하실 수 있고, 그리고 내동매매 없이 냉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이거예요. 단타매매 특성상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같은 가격대에서 움직이면 오히려 수급이 꼬일 수 있는 위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받지 않고 매달마다 1기, 2기처럼 제한된 인원만 신청을 받아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번 상한가 매매 1기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저의 개인 번호 잠깐 오픈해 드렸는데요. 이쪽으로 상한가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입장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신청은 지속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상한가 소통방 입장은 100% 무료로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혼자 매매하시면서 불안해하셨던 분들, 좋은 자리를 놓치고 나서 아쉬우셨던 분들, 이번 기회로 인생 역전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JW 신약입니다. 자, JW 신약의 흐름을 좀 보자고요. 지금 여기에서 상한가 간 날이 6월 15일날 갔어요. 그쵸? 6월 15일날 갔는데 제가 이렇게 상한가 간 종목, 즉 점상으로 간 종목들 제가 매매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대 점상으로 가는 애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당연히 그 다음날, 점상 간 다음날 이렇게 매수 영역권에 왔어도 우리는 매수를 하면 안 돼요. 물론 결과적으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이런 애들은 이렇게 반등 짓고 올라가는 애들보다 하방으로 미끄러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일단 피하고 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 간 다음날 하루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한번 또 상한가를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상한가 간 종목은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당연히 이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매물대를 차곡차곡 쌓으면서 상한가를 안 찾겠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좋은 상한가란 말이에요. 하지만 두 번째 상한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상한가 간 이 매수 영역 존,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잡아야지. 그래도 최대한 안 내려오면 안 잡지만 내려왔을 때는 우리가 매수 관점을 가져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쭉 멀리 보면은 첫 번째 상한가 간 이 매수 영역 존, 이 구간을 우리가 좀 표시를 해보잖아요. 그럼 요 구간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상한가 간 손절선에 거의 맞물려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종목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매매해야 되냐. 매수가 영역존이 여기 왔잖아요. 한 번 정도 오늘 아침에 터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아침에 제가 실시간으로 이 종목 여기 터치했으니까 한번 잡아보세요 했으면 이미 오늘 종가가 좀 다시 밀렸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매수 타점을 잡으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상한가 수식을 여러분들 차트에다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거고, 혹시라도 못하신 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한가 소통방이 들어오셔가지고 실시간으로 맥점을 잡아드리는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수익을 맛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JW 신약 같은 경우에는 내일 다시 한번 매수가 영역존으로 내려올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수가 영역존이랑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일 아침부터 한 번씩 잡아가시면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좀 모아가시고 나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반등이 나오면은 이런 매수가 영역 존, 매수가 영역의 1차 밴드라인 보시듯이 2070원이죠. 2070원을 기본적인 수익 구간으로 여러분들 놔두시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이 상한가선 있죠. 상한가선은 가격대가 2330원 정도가 됩니다. 2330원까지
최고 목표 수익률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인 수익만 여러분들이 챙겨가셔도 이 구간이 짧은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 보시듯이 12%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영역권이고, 좀 더 나아가서 상한가선까지 우리가 목표 구간을 잡는다면은 보시듯이 26% 정도 우리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매수가 영역의 하단 라인 있죠. 이 하단 라인을 우리가 손절 라인으로 잡아야겠죠. 그 구간이 지금 보시듯이 1680원 정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은 짧게, 먹을 구간은 좀 더 넓게. 그러면은 계산상 우리가 수익을 볼 때는 더 크게, 손절을 볼 때는 짧게, 그런 맥락으로 가면은 더할 나위 없이 안 잡을 이유가 없는 거겠죠. 한 번 정도 대응을 해보셔도 되는 그런 자리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단타에서 손절 안 보고 계속 수익만 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말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JW 신약은 지금 자리에서 천천히 내려올수록 한 번씩 잡으셔가지고 기본적인 수익을 걷어보셔라. 가격 제가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JW 신약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자, 근데 잠시만 제가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하고 강의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솔직히 진짜 원하는 건 내 소중한 자산을 복리로 늘려줄 2배, 3배로 올라갈 종목을 잡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강조드렸던 종목, 바로 한미반도체. 2023년도부터 현재까지 약 150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3년 동안 이 종목을 들고 가면서 그 사이에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1500%를 과연 다 먹을 수 있었을까요? 현실적으로는 절대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단기간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는 구간만 정확하게 잡아서 먹을 구간만 먹고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라면 사실상 실전 매매하는 우리에겐 더 납득이 되는 현실적인 전략일 겁니다. 하지만 1500% 이상의 수익을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확신입니다. 떨어질 때도 버틸 수 있는 확신, 적당히 오르면 안 팔고 크게 갈 때까지 들고 갈 수 있는 확신. 그 확신의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그 종목에 이 황금 신호가 있느냐 없느냐. 최근에 제가 이 황금 신호를 좀 더 승률을 높이기 위해 대대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켰는데요. 시장이 하락할 땐 절대 안 나오다가 바닥이 형성되는 구간에선 기가 막히게 잡아내는 조건이 까다로운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신호를 어떻게 만들어냈느냐?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는 27살 때부터 주식을 시작해서 현재 제 나이 47살, 현재 20년째 주식 경력을 쌓아가는 실전 트레이더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전업 투자를 하기 전에 제 본업이 프로그램 개발자였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직을 살려서 이렇게 제 머릿속에 있는 상승 초입의 그림을 이렇게 하나의 신호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공유를 해드렸는지 이미 겪어보신 분들은 많으실 겁니다. 지난번 황금 종목 참여해주신 분들도 처음엔 고민하시다가 일단 어떤 종목이나 주는지 한번 보기나 해보자라는 식으로 시작하셨다가 결국엔 이렇게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정말 대폭등의 큰 상승을 보여줬던 대한강통신을 보면요, 이렇게 급등하기 초입 전에 세력이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옆으로 횡보하면서 매수 기회를 주다가 결국엔 이렇게 큰 상승으로 이어진 바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정말 오랜만에 이 황금 신호 같은 종목을 발굴했는데요. 보시다시피 방금 보여드렸던 대한강통신의 급등 초입 때처럼 최근 조정을 보였다가 세력이 이렇게 딱 밥그릇 패턴을 만든 후 급등 초입의 흐름에서 황금 신호가 뜬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 종목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만 공유를 드릴 예정인데요. 근데 한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이걸 유튜브에 공개 영상으로 공개하면 세력이 다 만들어 놓은 차트, 개미들이 꼬여서 다시 나락으로 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잡아서 모두가 성공적인 수익을 거두려면 불가피하게 제한적인 인원을 두고 전략을 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절실하신 분들에게만 조용히 종목 공유를 시켜드릴 예정인데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시드머니 넉넉하신 분들은요, 절실하신 분들을 위해 한 번씩만 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황금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놔주세요. 모두 100% 무료로 종목을 공유 드릴 거고요. 대신에 제가 딱 선착순 500분에게만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에 올라와 있는 동안에는 선착순이 끝나기 전까진 언제든지 신청은 가능하니까요. 믿져봐야 본전이다 생각하시고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CS-윈드입니다. 자,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16일날 이렇게 상한가를 안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 얘 또한 마찬가지로 그 다음날 이 매수가 영역존에 내려왔는데
얘가 여기서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반등이 안 나온다는 거는 상한가를 분명히 보냈고 세력들이 고점에서 털어먹는 그런 공간이 생겨야 되는데 그런 구간들이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이 손절가마저도 쭉 이탈하고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은 우리는 이런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어떤 구간에서 우리가 재지짐을 해야 되냐 하면은 이 손절 라인을 지금 계속 와리가리 하다가 결국엔 이탈을 했잖아요. 그리고 와서 최근에 어떻게 했나요? 다시 이 구간을 올라타고 있어요. 왜 올라탔을까요? 세력이 다 털고 나간 거라면은 더 이상 올라타지 않고 이 하방에서 계속 그냥 줄줄줄 흘러내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이렇게 올라탔을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면 얘는 아까 가온전선처럼 더 추가적인 상승, 더 큰 상승으로 보내려고 하는 세력의 의도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아까 현대무벡스처럼 이렇게 손절 라인 근처에서 한 번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저점을 다시 한번 깼죠. 깨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탄 다음에 이 구간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분봉상에서 역헤드 앤 숄더의 흐름이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CS 윈드를 대응할 때 이 역헤드 앤 숄더의 어깨 부분 46,600원입니다. 이 46,6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나서 지금 현재 구간은 한 45,000원 구간에 머물러 있는데 이 구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면은 여러분들 최대한 평단가를 낮추는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신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 상한가선을 터치 안 하고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이 상한가선까지는 최소한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정고점도 한 번 정도는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의 의도가 담겨져 있는 차트다.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절 라인 꼭 잊지 말고 체크해 두시기 바라도록 하겠고 이 상한가선에 대한 가격은 보시듯이 56,800원입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좀 기억해 두신 다음에 제가 매수부터 매도, 손절까지 전부 다 제가 대응 관점 알려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 해드린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이 전략에 맞춰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수익이 나시면은 저한테 감사합니다라는 말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댓글 정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저 또한 힘을 내서 더더욱더 좋은 종목으로 발굴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